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그리고 클릭해주신 여러분,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지금부터 2024-2025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리버풀의 경기 내용과 결과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리버풀 소식 전하냐고요? 솔직하게 전력 탐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 열심히 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버풀은 대다수가 리그 3위 정도로 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무난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게리 네빌만큼은 리버풀이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리버풀보다 순위가 높을 거라고 했죠. 결과야 10개월 후에 알겠지만 최소한 토트넘과 리버풀의 전력이 비등비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버풀의 감독은 이제 클롭이 아닙니다. 지난 시즌 페예노르트를 우승시킨 슬롯 감독이 이제부터 리버풀의 감독입니다. 슬롯 감독은 클롭 감독처럼 신뢰를 받으면서 리버풀을 이끌 순 없습니다. 시험 무대가 되겠죠. 클롭이 이끌었던 선수단으로도 좋은 결과를 낸다면 합격인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2010년 호지슨 감독처럼 6개월 만에 경질될 수도 있는 거죠. 클롭 감독은 2015-2016 시즌 10월경에 감독으로 임명되면서 유로파리그, 카라바오컵을 준우승시켰지만 리그는 8위로 추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롭 감독에게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였고 2년차에 바로 4위로 챔스 진출에 성공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살라와 반다이크를 영입하면서 클롭이 이끈 리버풀은 맨시티가 있었음에도 리그도 우승하고 챔피언스 리그도 우승했었습니다. 과연 리버풀 팬들은 이 개막전에서 열광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불안에 떨게 될까요? 클롭 감독이 이끈 리버풀은 2022-2023 시즌에 5위까지 추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상자가 속출을 하면서 기둥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특히 반다이크 이탈이 컸고 중원이 노쇠화가 되었다 보니까 경기력 자체가 불안정했습니다. 그래도 토트넘보다는 훨씬 나았죠. 토트넘은 후반기에 계속 추락을 했고 리버풀은 후반기부터 점점 끌어올려서 5위까지 올라왔던 거였죠. 이후에 선수 보강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빈틈들이 있습니다. 반다이크는 이제 33살이고 파트너가 강력한 센터백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영입 직전에 실패가 되면서 엔도가 지난 시즌처럼 맡을지도 모릅니다. 살라 외에는 공격수들의 결정력도 심각한 편이죠. 리버풀 팬들이 마음 편할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리버풀은 정말 이상한 시즌을 맞습니다. 감독이 새로 왔는데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의 선수가 한 명도 영입이 안 되는 이상 현상이죠. 아직 이적 시장 기간은 남았고 또 리버풀의 개막전 상대는 최약치 팀인 입스위치라서 여유가 있나 봅니다.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을 때는 변화가 심한 편이었습니다. 리버풀은 지난 시즌보다 전력을 강화시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본 국대 엔도가 아닌 그라벤베르를 선발 출전시켰고 누네스 학포가 아닌 조타가 스트라이커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골키퍼는 알리송, 로버트슨, 반다이크, 콴사, 아놀드, 메갈리스터, 소보슬라이, 그라벤베르흐, 디아스, 조타, 살라가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있었다고 했지 약하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전담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지 않고 중앙 미드필더들을 세운 슬롯 감독입니다. 리버풀이 상대하는 입스위치는 3부 리그까지 추락해 있었는데 22년 만에 프리미어리그까지 승격해버리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홈경기인데 하필 리버풀이라는 게 찜찜할 것입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리버풀은 붉은색 유니폼, 입스위치는 파란색 유니폼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어색했거든요. 카메라 각도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왼쪽에서 기둥이 낮다 보니까 살라 쪽은 아예 개미처럼 보였습니다. 경기는 서로 압박이 거셌고 특히 입스위치는 어디 전쟁터 나간 듯한 매우 터프하게 압박하면서 리버풀 선수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터프함이 너무 지나쳐서 경고를 계속 받으면서 시작부터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입스위치의 그 협박 같은 압박은 제대로 통하면서 리버풀이 제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우선 클롭 때와 슬롯이 다를 수 있잖아요. 클롭 때는 패스가 한 번에 막 10m를 보내면서 시원시원했다면 이 경기에서는 5m 패스로 촘촘하게 동료들이 밀집되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실수하고 뺏기고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5분도 안 돼서 로버트슨이 자기 진영에서 큰 실수를 하면서 실점을 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19분에
입스위치의 헤딩슛, 유슈팅이 나오고 31분에는 미친 역습이 펼쳐지면서 리버풀 수비를 초긴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33분까지 유슈팅 2개. 어디가요? 입스위치가. 네. 그 사이 입스위치는 경고만 3개였는데 거기다 축구인지를 잊은 건지 경기 중에 넘어지면서 손으로 뭐 공을 쳐버리고 그냥 약을 하신 줄 알았습니다. 주심은 그걸 또 체크하지 않으면서 슬롯 감독이 거세게 항의를 했었죠. 거기다 소보슬라이는 입스위치 선수가 얼굴을 핥혀가지고 목덜미에 상처가 나면서 치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치고 입스위치 팬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뭐 거친 거야 심판이 판단할 것이고 진짜 입스위치가 밀리지 않고 잘했습니다. 점유율은 4.5 대 5.5 정도. 기대 득점값도 입스위치가 더 높았고 슈팅 수도 4대 3으로 더 많았습니다. 리버풀의 전반전 굴욕이라고 봐야죠. 문제는 후반전인데 입스위치의 전력을 다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최선이면 이제 지쳐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리버풀이야 바꿀 수 있는 자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반전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전술 자체가 전반과 같다면 입스위치의 전투력으로 계속 꼬일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콴사 대신 코나테가 교체 출전했습니다. 후반전에 리버풀다운 경기력이 점점 나왔습니다. 공격들이 매서웠고 입스위치가 심하게 밀릴 분위기였습니다. 디아즈가 찬스를 놓치고 엄청나게 강한 중거리 슛을 입스위치 선수가 몸으로 막아버리고 완벽한 찬스에 헤딩슛이 빗나가버리면서 득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입스위치의 한계도 왔습니다. 리버풀의 패스가 간결해지고 기회 창출을 만들면서 살라가 뒷공간 침투가 성공하면서 조타에게 어시스트를 하고 선제골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역시 선수들이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에너지 레벨이 금방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차피 입스위치는 한 골 실점이나 대량 실점이나 똑같거든요. 입스위치는 뒷공간이 뚫리면서 이제 살라의 동무대가 됩니다. 살라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승점 3점은 리버풀에게 간다고 봐야죠. 입스위치의 전략이 통하려면 압박이 통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마무리가 되어줘야 하는데 결론은 무득점이거든요.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할 때도 입스위치처럼 압박 강도는 최고조로 올라가야 합니다. 싸움이 날 정도로 상대를 긁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입스위치가 무너졌을까? 아마도 타이밍은 입스위치의 한 선수가 햄스트링으로 교체가 되었는데 그 선수가 전반전에 굉장히 거칠었거든요. 동료들이 의지했던 선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선수가 이탈하자 막 뚫려버렸으니까요. 리버풀은 득점 후부터 본래 리버풀다운 폼이 나오자 이제 조기 축구팀과 경기하듯이 실력 발휘를 했습니다. 80분이 안 되었는데도 지친 기세가 없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분명 전반전을 마치고는 SNS에 실망하는 댓글들이 1000개가 넘었었는데 클럽 없이 리버풀은 아무것도 아니다, 살라를 그냥 사우디로 팔아라, 지배를 당해버렸다 등등 비난이 폭주했는데 2대 0으로 앞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한 골 1어시를 기록한 살라를 극찬하는 반응으로 도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리버풀이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는 건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변도 아닌데 굳이 긴장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분명 전반전에 큰 약점을 보인 만큼 다른 팀들이 잘 노리고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